운동 잘하고 계시나요?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바로 걷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으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가능한 이 걷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만 걸어도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심장 건강 개선.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꾸준히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점점 더 튼튼해지죠. 걷기를 하면 심장 박동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고혈압을 비롯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병 발생 위험이 최대 3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비싼 장비가 없어도 걷기 하나로 내 심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2. 체중 조절과 지방 연소. 살을 빼고 싶지만 격한 운동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는 속보는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고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다이어트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복잡한 기구 없이도 충분하죠. 또 하나, 아침 공복 상태에서 걷기를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하루를 걷기로 시작하는 습관만으로도 지방이 잘 타는 몸, 즉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걷기는 쉽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체중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위한 선물, 바로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아니라 때로는 움직이는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더욱 강력한 힐링 효과를 가져다 주죠. 숲길을 따라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혹은 도시의 조용한 골목을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걷는 동안 뇌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인지 걷고 나면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도 기분이 좋아지고 머릿속이 맑아진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늘 쉴 틈 없이 정보를 받고 빠른 속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걷기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나를 위한 쉼표가 되어줍니다. 특히 번아웃이나 무기력감, 슬픔에 빠졌을 때는 침대에 누워있기보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밖으로 나가 걸어보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의외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어폰을 빼고 지금 내 발걸음 소리, 바람 소리, 주변 풍경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짧은 산책이 끝났을 때 당신은 분명히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 조금 더 맑아진 생각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복잡하고 무거울수록 그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걷기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4.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 네 번째는 바로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걷기를 가벼운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꽤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 즉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은 걷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육의 탄력과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 또한 함께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걷기는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근력 운동입니다. 평지뿐 아니라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포함한 걷기를 하게 되면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복부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강하게 자극되어 하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근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죠. 특별한 헬스장 기구나 고강도 운동 없이도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걷기만 해도 우리의 몸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균형 잡히게 됩니다. 또
또한 걷기는 자세 교정에도 탁월한 운동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있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거북목, 굽은 어깨, 틀어진 골반과 같은 자세 불균형을 겪고 있죠. 하지만 걷기를 할 때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에 두며 복부에 가볍게 힘을 주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척추 정렬이 자연스럽게 교정되고 흐트러졌던 몸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걸을 때 내 몸의 중심을 인식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바르게 디디며 걷는 훈련은 골반 정렬과 척추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 고관절 불균형 같은 현대인의 만성적인 자세 문제도 예방하거나 완화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걷기는 연령과 체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무릎에 큰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걷기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어릴 때는 성장기 근육 강화에, 중장년층에게는 근육 유지와 자세 안정에, 노년층에게는 낙상 예방과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전 연령 맞춤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세가 무너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루 30분 걷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근육은 당신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걷기는 그 기둥을 튼튼히 하고 당신의 몸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5. 관절과 뼈 건강 유지. 5번째는 바로 관절과 뼈를 지켜주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싶지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걱정되어 쉽게 포기하곤 하죠. 특히 중장년층 이상이 되면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강한 충격을 주지 않고도 근육과 뼈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저강도 저충격 운동이에요. 특히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무릎을 더 안정적으로 지지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관절 통증의 예방 및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를 꾸준히 하면 골밀도 유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뼈는 적절한 압력과 진동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은 뼈 세포의 활성을 도와 뼈의 재생과 강화를 유도합니다. 결국 걷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다공증의 위험이 낮고 나이가 들어도 뼈가 더 튼튼해지는 거죠. 6. 소화 촉진과 혈당 조절. 6번째는 걷기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을 자주 겪곤 하시죠. 그럴 때 가볍게 걷는 습관만 들여도 몸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0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위장 운동이 활성화되고 음식이 더 원활하게 소화됩니다. 이처럼 걷기는 소화관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위에 오래 머물던 음식물을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보내고 복부의 불편감과 더부룩함, 심지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걷기는 혈당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 즉 혈당 스파이크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식후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도록 조절되어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후 걷기 15분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약이나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짧은 산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식사 후 바로 걷기 시작하면 식후 졸림 증상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혈당의 급상승이 줄어들면서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도 완화되고 하루의 리듬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걷기는 우리 몸 전체를 자극하면서도 속을 다스리고 장기를 살리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내장 건강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질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런 면에서 식후의 가벼운 걷기 습관은 작지만 확실한 건강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저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되며
몸이 더 가볍고 편안해지는 경험. 이 모든 게 단 15분의 걷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7. 수면 질 향상. 마지막 7번째는 바로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준비 운동, 걷기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회복의 시간이죠.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 저하, 불면, 자주 깨는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걷기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가벼운 산책은 하루의 긴장을 해소하고 몸을 안정된 상태로 돌려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걷는 동안 우리의 심박수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호흡은 깊고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그와 함께 뇌 속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하죠. 멜라토닌은 우리의 생체 리듬, 즉 잠들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처럼 작용하는 호르몬으로 햇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 조용한 환경에서 걷는 시간은 이 멜라토닌 분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저녁 산책은 우리 뇌의 과도한 각성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 상태로 유도합니다. 그 결과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쉴 시간임을 인식하고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하게 되죠. 만약 당신이 최근 깊은 잠을 못 자고 밤마다 뒤척이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면 수면제나 휴대폰을 내려놓기 전에 그냥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강한 운동이 아니라 달빛과 가로등 아래 조용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어폰 없이 생각 없이 조용한 마음으로 그저 걸어보는 시간. 그 짧은 산책이 당신의 밤을 바꾸고 내일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지금까지 걷기의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걷기는 단순히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안정, 삶의 리듬을 지켜주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의 시간입니다. 빠르게 달려야만 성공하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천천히 걷는 그 발걸음이 진짜 나를 지키는 가장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아직 걷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하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보세요. 그 짧은 걸음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일상 전체를 더 맑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좋은 걸음,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